예, 녹음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독일이고요. 4월 13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4일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오랜만에 개인 녹음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케팅 빅리그가 이제 시즌 3 그리고 에피소드 이제 6, 7, 8회 녹음을 마치고 개인 녹음을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좀 생각이 많아지는 해예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보다는 개인 사업에 좀 뭔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각오들도 있고, 대외 활동을 최대한 좀 줄이고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시기에 맞춰서 6개월 단위로 리프레시하는 여행을 좀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처음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중심가에서 조금 외곽진 곳으로 와 있는데요. 이제 한 이틀밤만 자면, 이틀밤이라고 표현하는 것가 진짜 오랜만인데, 2일 후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온 지는 이제 4일째 넘어가고, 여기서 생일을 보냈고요. 4월 12일 날이 생일이었거든요. 내년도까지 마케팅가 계속 이어지면 이맘때쯤 생일 선물 많이 부탁드리고요. 독일에서 전해드리는 마케팅 빅리그 새우깡소년 박중효의 오늘 개인 녹음 토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토픽은 먼저 이제 컨텐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페이스북 플랫폼에 대한 이슈도 있고, 비트코인 쪽이랑 ICO 블록체인 관련돼서 많은 플랫폼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는 바, 아니면 공부하시는 바, 그리고 듣고 학습하시는 바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 컨텐츠 얘기를 하면서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EDM 이야기와 함께 같이 하도록 할게요. 유럽에 와 있으니까 EDM은 크게 많이 들진 않아요. 예전에 한 4, 5년 EDM을 처음으로 많이 이제 부흥을 했었던 게 유럽의 EDM이었었고, 지금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EDM과 관련돼서 계속 앨범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유럽에서도 그렇게 EDM이 오래 이제 전성기를 못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그만큼 이제 환경을 만들었던 전통적인 EDM부터 약간 얼터너티브 형태의 EDM, 그리고 현재 유럽의 20대들한테 사랑받는 약간 멀티펑션 하면서 오래 들을 수 있는 EDM들이 이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음반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긴 한데, EDM의 영향은 잠시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가는 건 오히려 컨템포러리, 팝,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즈, 콘서트 쪽에서 들리는 여러 매체들에서 들리는 음악, 듀오 형태로 아티스트 2명이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하는 음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컨텐츠의 수명은 굉장히 오르막길 내리막길, 우리 한때 들었던 얘기죠.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 노래에 맞춰서 많은 텐션이 있습니다. 컨텐츠도 패션 유행 트렌드와 맞춰서 10년 주기는 아니더라도 1, 2년 전, 아니면 길게는 한 5년 전 트렌드가 오고 있는데, 이미 2008년도 2007년도 제가 한참 비디오 블로그를 할 때도 유튜브가 그때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동영상 컨텐츠가 이제 선두적으로 나오면서 유튜브가 큰 힘을 발하고 있죠. 그만큼 플랫폼의 성장은 결국엔 컨텐츠의 성장, 컨텐츠의 성장에 따라서 플랫폼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이제 신문사들도 광고비가 줄면서 전체 매출 쪽에도 적자, 어쩔 수 없이 뉴스 매체들의 성향 자체가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소셜미디어 덕분에 많은 매출을 뺏기게 됐지만, 페이스북에서 중앙일보가 다른 브랜드의 광고를 대신하고 있죠. 예, 그만큼 국내 이제 매체들도
다른 브랜드의 성격을 대신하는 매체 파워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컨텐츠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고 기존 매체가 갖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의 성격들이 퇴화되어 가면서 그들의 본질적인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미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컨텐츠가 좋다 나쁘다. 그 컨텐츠의 매력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사실 제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컨텐츠의 in and out, good or bad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얼만큼 콘텐츠가 일반 소비자한테 매력도를 가지고 있냐, 어트랙티브한가, 얼마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거는 블로그 때는 많은 지표들을 알 수 없었는데 점점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리얼타임 성격의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컨텐츠에 대한 매력적인 지표들을 계속 발굴해주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의 인사이트 지표를 아마 엑셀로 뜯어보셨던 분들 중이시라면 페이스북 인사이트와 컨텐츠 그리고 비디오 지표들을 다 포함하면 200여 가지 지표들이 넘거든요. 그 중에 컨텐츠 하나를 성과가 좋다 나쁘다 아니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면은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한 100여 개. 그 중에 실질적으로 KPI, 우리가 메인터넌스로 키 서세스 포인트로 볼 수 있는 키 서세스 팩터, KSF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불과 50여 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광고 지표 중에서도 실제로 컨텐츠와 연관된 지표들을 20, 30개에 놓고 보면 과연 그 지표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들이 지금도 밤을 새가면서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꿈에서조차 컨텐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사람들은 이 컨텐츠가 성공할 거다 성공하지 못하다라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만약에 플랫폼에다가 발행했을 때 1시간 이내, 3시간 이내, 6시간 이내 아니면 12시간, 24시간 이내에 내 컨텐츠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매력적으로 어필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거기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잘 됐다 잘 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버리면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들은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들은 1년 이상 관련 일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어쩔 때는 마케터이지만 어떨 때는 소비자이거든요. 그들도 다른 경쟁사 플랫폼에 담긴 컨텐츠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이 컨텐츠가 좋아 나쁘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 컨텐츠를 우리 걸로 벤치마킹할 때 어떤 점을 좀 강조해서 우리 거 나름대로의 우리 것만의 것으로 재해석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흔히들 업계에서 컨텐츠를 만져보지 않으셨던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컨텐츠가 좋다 나쁘다고는 그거는 결국엔 지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표가 monthly, 그러니까 월간 대비 3에서 5%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연간 대비 year over year 3에서 5% 성장하고 있냐 아니면 우리가 목표한 KPI, 목표 지표대로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가 전체 플랫폼 퍼포먼스에 매력적이냐 그리고 좋은 영향을 끼쳤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좋다 나쁘다라고는 현업 관점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걸 가지고 컨텐츠 지표를 바라보는 위에 윗선, CMO, C레벨한테도 설득할 때도 이게 우리가 진행했었던 컨텐츠가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매력적인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지 좋다 나쁘다라고 해버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C레벨들이 관철할 수 있는 그 사고방식 자체에 대해서 매우 한계를 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략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결국에는 지표가 컨텐츠를 이야기하고 그 지표를 통해서 컨텐츠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와 인게이지 그리고 컨버트 전환 부분이죠. 그리고 구매, 세일즈 부분, 브랜드 어웨니스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컨텐츠가 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플랫폼에서 어떻게 부분들을 해소할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현장에 어찌 보면은 해야 될 일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가구를 배치하고 집 안에 가구를 배치하면서 여러 가지 소품들을 계속 고르시잖아요. 과연 내 스타일의 소품이 어떤 것인지,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할 때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성향에 맞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스스로도 판단을 하는데, 집을 플랫폼으로 보고 가구와 가구 위에 놓게 되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컨텐츠로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느낀 건, 나라를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의 여러 문화재들을 다시 재가공하고 많은 유럽인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고, 독일 현지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유럽의 EU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특히 프랑크푸르트라는 조그만 한 20km 직경이 되는 이 나라의 도시에 와서 느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도시가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 부분들이거든요. 와, 이 도시의 다리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요. 와, 이 다리가 진짜 그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나에게는 절정인 그의 클라이막스 입장에서의 그 포토 명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 우리가 생각하는 컨텐츠는 항상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매력이 있느냐 매력이 없느냐, 어떻게 더 가공을 더 잘해서 우리의 브랜드, 제품,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를 어떻게 잘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태울 수 있느냐, 녹여낼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컨텐츠의 명제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름 없는 스터디라고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고, 제가 이름 없는 스터디에서 마스터즈 리그라고 해가지고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매주 토요일에 3회에 걸쳐서 마케팅 전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컨텐츠, 온라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등등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4월 7일 첫 번째 주자로 전략을 얘기하면서 컨텐츠와 여러 가지 채널 플랫폼의 역할 관계, KPI, 목표 등을 얘기했는데요. 디지털 전략,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목표와 KPI를 세팅할 때도 채널을 위한 목표와 KPI가 있고 컨텐츠를 위한 목표와 KPI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KPI는 결국엔 고객의 연관성, 요즘 흔히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에서,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도 렐러번스,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컨텐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반응을 일으키고 주도적으로 소비자들이 퍼다 나르고, 그리고 그 유행을 선도하는 컨텐츠가 왜 사용자들한테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있는지, 우리의 제품과의 관련성, 그 여기에서 관련성은 사용자들에게 우리의 제품들을 얼마나 단시간 내에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친구와 네트워크에 어떻게 녹일 것이냐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컨텐츠의 좋다 나쁘다는 지금부터라도 잠시 그 표현을 내려놓고, 이게 얼만큼 우리 사용자와 매력도, 내가 이 컨텐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how to를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과 좀 빗대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제들로 컨텐츠 이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로 한번 개인 녹음을 진행을 해 볼까 해요. 독일에 와서 느낀 건, 참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의해서 1944년도에 많이 폭파가 됐었던 이 나라를 1971년부터 차곡차곡 재건립하면서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반성을 하고, 새롭게 태어날 이 후손들에게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를 어떻게 알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역사, 그리고 어떻게 독일이 유럽중앙은행의 핵심 본부지가 됐는지에 등등의 여러 역사 스토리를 알리는 그런 역사 박물관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좀 많이 배울 게 많이 있었었고, 단지 독일은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나라, 스포츠 강국, 그리고 독일의 이 유로화의 모든 컨트롤 타워가 있는
금융 중심지 네덜란드 이어서 금융 중심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더 깊게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 자체가 독일의 역사의 시작이었었고 많은 이제 1800년대부터 갖고 왔었던 그런 역사들을 다시 컨텐츠로 재해석한 그런 박물관들을 2000년도 초반 때부터 계속 만들어간 이 작업들이 지금의 후손들 그리고 지금의 많은 유럽인들한테 독일의 안 좋았던 역사들을 많이 이제 리커버리지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깨닫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또 다음에 오게 된다면 프랑크푸르트 말고 뭐 함부르크나 미넨 쪽 아니면 베를린 쪽을 좀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듭니다. 독일에서 이제 출국하기에 앞서 컨텐츠 얘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를 또 짤막하게 있었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녹음해서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그때는 유로 챔피언스 리그 경기 갔다 왔었던 그 세비야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과의 8강전 2차전 때 경기장에서 제가 이제 보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아마 전달 드리고 그 위에 어찌 보면은 이제 출국하기 전에 좀 있었던 에피소드들이나 좀 또 개인적으로 느꼈던 얘기들을 또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중순 넘어갔고 이제 벚꽃도 졌고요. 이제 완연한 봄을 넘어 이제 여름으로 이제 이동하는 4월 중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충실히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합니다. 네, 곧 또 다른 이야기로 팟캐스트에서 만나길 바라며 마케팅 빅리그는 시즌4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더 좋은 이야기로 주변에 많이 직장인, 사람,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 그리고 커뮤니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방송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계속 들어봐 주시고요. 계속 마케팅 빅리그를 많이 들어주셔서 요즘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랭킹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팟빵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마케팅 빅리그를 구독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상 4월 13일 밤 10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케팅 빅리그 박중효 블로거 새우깡소년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Away. It's the first time of today. Today, you're a superhero.